안녕하세요.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월가 월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뉴욕 증시 소식들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김재환 아티스캐피탈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에는 미국 유통기업들에서 실적을 줄줄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홈디포는 실적 부진을 기록한 반면 타겟의 실적은 예상을 웃돌았는데요. 간밤에는 또 월마트에서 실적을 공개했죠.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 이제 유통기업들, 소매 유통기업들 실적들이 나왔는데 희비는 상당히 엇갈렸습니다. 일단 우선 이제 월마트는 오늘 발표한 월마트 같은 경우는 EPS가 수익이 1달러 32센트를 예상했는데 1달러 47센트가 나왔습니다. 그럼 예상보다도 15센트가 더 잘 나온 거고 매출 레버뉴 같은 경우는 이것도 작년에 비해서 한 7.6% 정도가 증가한 한 1,523억 달러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예상했던 것보다도 한 43억 9천만 달러가 더 잘 나온 겁니다. 거기다 더해서 동일 점포 매출은 7.4%가 증가했고 이커머스 같은 경우는 한 26%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분기 수익 전망을 살짝 낮췄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총 수익 전망을 높였고요. 그러니까 전망 자체는 좀 엇갈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개장 초 월마트가 오늘 이제 3.2% 정도가 올랐는데 끝날 때 마감할 때는 1.3%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개장 초 올랐던 거에서 한 절반도 지키지 못하고 이제 마감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크게 상승했던 것보다도 진짜 소폭으로 뭐 찔끔 오른 거에 그쳤다는 얘기죠. 그리고 월마트는 어떻게 보면은 올해 들어서는 지금 현재까지 6%가 오른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지난 3월 10일 날에 월마트가 5개월 최저치를 찍고 난 후 지금 2달 동안에 수직 상승해서 이제 반등을 하면서는 한 11% 정도가 이제 상승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1년 전에 비해서는 23%가 이제 폭등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홈디포는 화요일 날 이제 실적 발표도 홈디포 같은 경우는 이제 엇갈린 실적 결과에 의해서 올해 총 수익과 매출 전망, 동일 정보 매출 전망까지 싹 다 낮춰버렸습니다. 그러면서는 올해 들어서 12%가 폭락한 7개월 최저치로 추락했는데 월마트와는 대조된 모습이고 또 그리고 다음날 발표한 타겟하고 TJX 같은 경우는 실적 호조를 발표하는 강세를 이끌면서 전날 이제 하락했던 소매 유통 업체들을 반등세를 이끌었다는 얘기죠. 네, 유통기업들의 엇갈린 전망으로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겠군요. 1분기 실적 시즌이 어느덧 마무리 단계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시사점은 뭔지, 그리고 다음 분기에서는 어떤 점을 유의해서 보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이제 일단 이제 이번 주 예를 들어서 이제 580개 회사가 이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1,794개 회사였었는데 이번 주는 580개로 이제 그만큼 확 줄어들었는데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이제 311개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걔도 지금 마무리 단계에 지금 와 있는 상태지만 어떻게 보면 실적 결과가 한꺼번에 다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무리 단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중순까지도 기업들의 실적 발표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예를 들어서 한 달 넘게 동안에 거의 2달 가까이 실적은 계속 나오는데 그만큼 매일 나오는 실적 이제 숫자들이 점점 이제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1분기 실적 결과가 어떻게 보면은 예상보다 상당, 그러니까 실적 결과와 전망도 마찬가지고 예상보다 선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안도감이 좀 있기 때문에 이쪽 최악의 상태는 아니었었구나. 그러면서는 어떻게 보면 약간 투자 심리가 사자 쪽으로 쏠리면서는 기업들의 실적이 여전까지 탄탄하다고 보고 있는 거지만 앞으로 이제 경기 침체나 둔화가 온다고 했을 때는 다음 분기 실적 결과 같은 경우는 이제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실적 결과가 우려했던 결과 그만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제 호조를 기록한 거지만 다음번 됐을 때는 여러 가지 전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실적들이나 경기 침체나 이런 것들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 결과가 지금처럼 잘 나오거나 이럴지는 못할 거라고 이제 그런 우려는 아직까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네, 1분기의 실적들이 대체적으로 호조를 나타냈지만 다음 분기에는 조금 더 경계를 늦추면 안 되겠네요. 그리고 간밤 미국 증시에서 상승세를 보였던 종목과 이슈들 정리해 주시죠. 일단 이제 오늘 그전에 이제 오늘 장을 봤을 때는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개장 초부터 시작해서 폰조세를 넘나들다가 막판에 탄력받으면서는 랠리 모드로 마감했습니다. 그러면은 어제까지 장은 하루 오르고 하루 떨어지는 움직임을 4일째 이제 반복을 하다가
이제 어제 오르고 오늘 올랐으니까 4월 28일 이후 3주 만에 처음 이틀 연속 올랐습니다. 거기다 더해서 어제 이제 두치안도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이제 릴리프 랠리라고 하죠. 안도 랠리가 시작됐는데 그게 하루 동안의 반짝 상승, 즉 이제 데드캣 바운스로 끝나버리지 않고 이제 오늘까지 이어진 겁니다. 거기다 더해서 내스닥은 최근 10일 동안에 7일을 올랐고 이번 주 발표된 경제 지표들은 이제 대부분 다 호조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특히 이제 오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그러면서는 3주 만에 감소세로 다시 돌아섰어요. 2주 동안 이제 증가하다가 3주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고용시장이 아직까지 여전히 탄탄하다는 것을 재확인시켜주고 있는 거고 거기다 더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경제 지표들이 호조를 기록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금리 동결 가능성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몇몇 연준 인사들이 나와서 계속 매파적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는 금리 인하가 없을 거다.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달러도 강세를 보이고 특히 이제 오늘 이제 지역 은행들 같은 경우 어저께 강세를 이루면서 폭등세를 했었는데 오늘까지도 강세가 꺾이지 않고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섹터로 봤을 때는 지금 11개 섹터가 모두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10년 만기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 3.63%고 2년 만기 국채금리는 4.2%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므로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6월 달 금리 동결 가능성 같은 경우가 67%고 인상 가능성이 33%입니다. 그러니까 6월 달 인하 가능성은 0%예요. 아예 없어요. 그리고 인상 가능성이 33%인데 7월 달 금리 동결 가능성은 63%고 인상 가능성이 29%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만 하더라도 인상 가능성이 6%대였었는데 갑자기 확 급증해 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상 가능성이 29%로 올라간 거고 9월 달 같은 경우 돼서도 마찬가지로 금리 동결 가능성이 48%고 인상 가능성은 17%입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9월 달 금리 인상 가능성은 제로였었어요. 아예 없었는데 17%로 됐고 금리 인하 가능성 같은 경우는 35%입니다. 지난주에 80%에 육박했던 거가 35%니까 지금 봤을 때는 9월 달이 되더라도 48%는 금리 동결 가능성, 금리 인하 가능성은 35%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금리 인하보다도 금리 동결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눈에 띄게 움직인 주식을 봤을 때는 이제 오늘 세스코가 있습니다. 이제 세스코는 수익, 매출 모두 예상치보다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출 같은 경우도 전년도 대비 비교해서 13.5%가 증가하면서는 145억 달러가 나왔습니다. 거기다 더해서 다음 분기와 올해 총 수익 전망을 높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제품 주문이 좀 감소했다고 밝히면서 결국 수요가 좀 낮아진 게 아니냐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악재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 더해서 시스코는 개장 초 4% 정도가 이제 하락했다가 떨어졌다가 마감할 때는 상승 반전하면서 1.2%가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스코는 지금 5월 달이 거의 5개월 동안에 올해 들어서는 거의 오르지도 못하고 떨어지지도 않고 거의 보합세에서 움직이면서 사이드라인에서 5개월 동안에 횡보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5개월 동안에 딱히 한 일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4월 3일 날 시스코가 반등했을 때 찍었던 1년 최고치와 비교했을 때는 한 9% 정도가 이제 하락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거기다 더해서 시스코는 예전에 2000년도 초반에 예를 들어서 이제 4홀스맨 그래서 이제 묵시록의 4명의 기사로 불렸던 시스코,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오라클 이런 회사들 중에서 유일하게 시스코는 2000년 3월 달 기록했던 사상 최고치가 주당 84달러였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도 가격을 오늘 종가로 봤을 때는 시스코 가격은 48달러 20센트입니다. 그러면은 84달러에서 지금 23년에 지난 현재까지도 무려 40%가 42%가 폭락해 있는 상태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23년 전에 누가 시스코 주식을 대형주라고 초대형 주식이라고 우량주를 샀는데 지금까지 갖고 있다고 치면 23년 동안 계속 마이너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가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이제 광고를 포함한 이제 저가 요금제죠. 저가 요금제가 전 세계적으로 monthly active user라고 하니까 이게 월간 유저죠. 사용자, 활성 사용자 뭐 이런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500만 명을 육박했다고 이제 소식을 발표하면서 오늘 9%가 올랐습니다. 그러면서는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지난 2월 3일 날 찍었던 8개월 최고치에서 0.1% 모자란 지점까지 반등했습니다. 그러므로서는 넷플릭스는 올해 들어서 27%가 지금 현재 상승해 있는 상태고 불과 1년 전에 비교했을 때는 넷플릭스 주가는 무려 112%를 폭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EV고가 있습니다. 이제 EV고는 화요일 저녁에 발표된 이제 1억 2,500만 달러 규모의 클래스 A
보통주를 공모한다고 하면서 어제 18%를 폭락했는데 오늘도 10%를 추가 하락했습니다. 그러므로서는 4개월 반 최저치를 찍었고 올해 들어서 올랐던 것을 싹 다 지워버리고 어떻게 보면은 3월 30일을 찍었던 5개월 최고치에서는 정확히 반토막 50%가 이제 폭락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는 화요일 날 텍사스에서 열렸던 이제 주주총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딱히 변수가 생길 만한 발언들을 안 했고 긍정적인 거를 좀 받아들인 상태에서 사이버 트럭을 이제 올해 안에 인도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언급하면서는 긍정적으로 투자 심리를 자극하는 호재가 된 거죠. 그러면서는 테슬라가 어제 오르고 오늘 오르고 이틀 동안에 한 6.2% 정도를 올랐습니다. 그러면서는 어떻게 보면 올해 들어서 40%, 무려 40%가 폭등한 지점에 머물고 있는 거지만 지금 테슬라는 4주 동안에 올랐을 때는 177달러 38센트 정도, 떨어졌을 때는 152달러 정도니까 결과적으로 한 25불 정도 되는 그런 트레이딩 레인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트레이딩 레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4주 동안 있기 때문에 여기서 위로 오르든 밑으로 떨어지든 간에 어느 순간에 방향을 정하게 됐을 때는 이제 크게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캐나다 구스가 있습니다. 이제 캐나다 구스는 지금 보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EPS는 예를 들어서 14센트가 나왔고 예상보다 좋았고 레버뉴 같은 경우도 2억 9,320만 달러로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이거는 작년도 대비 31.4%를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수익 매출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고 특히 이제 중국에 있는 소비자들의 수요가 급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거기다 더해서 다음 분기와 올해 총 전망도 모두 높였습니다. 그러면은 캐나다 구스 같은 경우는 실적도 좋았고 전망까지 다 좋았습니다. 수익 매출 다 올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진짜 폭등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좋은 소식은 다 발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장 초 11%로 폭등세로 출발을 했다가 끝날 때 가서는 약세로 하락 관절하면서는 마이너스 10%로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11% 플러스가 마이너스 10%로 이제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의 움직임 폭이 한 5달러 14센트 정도에서 움직였으니까 엄청나게 큰 폭으로 움직인 겁니다. 이런 거를 두고 이제 와이드 레인지 데이라고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가 와이드 레인지 데이로 돼 있는 거고 이렇게 되면서는 떨어졌을 때는 2개월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거기다 더해서 올해 들어 올랐던 것들도 모두 없애버리고 2월 1일 찍었던 10개월 최고치에서는 29%를 폭락한 상태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는 시장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죠. 다음 주는 일단 이제 신규 주택 판매, 잠정 주택 판매, 내구재 주문, 또 거기다가 FOMC 회의로 GDP 잠정치, 개인 소비 지출이 다 나옵니다. 특히 개인 소비 지출 같은 경우는 연준에서 가장 주시하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데 개인 소비 지출이 이제 지난달 같은 경우 한 4.2%를 기록했습니다. 거기다가 근원 개인 소비 지출 같은 거는 4.9%를 기록했기 때문에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근데 이번에 예상치가 3.7% 정도고 근원 같은 경우는 4.4%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예상치보다 적게 나오거나 조금 비슷하게 맞춰 나왔을 때는 물가가 좀 잡히고 있는 거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지금까지 김재환 아티스캐피탈 대표와 함께 뉴욕 증시 이슈들 살펴봤습니다.